시음 제2적 양, 자, 종, 부, 용, 지명 소, 소부, 교, 원시적 의미. 첫 번째로 그 가운데 있는 첫 번째 문장 가운데 있는 음이란 마땅히 천기의 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두 번째 문장의 양이라는 글자는 언덕으로부터 종부니까 쓰여진 지명이니 모두 다 비교적 원시적 의미에 속하는 것들이다. 여기서 천기라는 것은 그 날씨죠, 날씨. 신근성 제 복사중 방이 칭이 음자 그 후양적 간문이니 은관념 중 음양방위 제 추상적 측면상 유예시기룡 주제 성패적 의의. 신근성이라는 사람이 복사 가운데 방위를 나타내는 음이라는 글자를 해석하다라는 문장에서 두 번째, 트름이 계속 나오네. 이 두 가지에 근거하여 갑골문은 은나라 사람들의 관념 가운데 음양 방위가 추상적인 측면에서는 길흉을 예시하고 성패를 주제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인위 생각한다. 야유학자 인정 은대적 서법 중 분음양효 화 희곡 유 좌우 음양지설 체연료 음양사상적 응용 단사호 정거 화한 불충분. 또 어떤 학자들은 은나라 시대 때 점치는 법에서 음양효와 거북점을 구분하면서 음양 좌우 음양에서이 있는데 이것은 음양 사상을 체현하여 응용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증거가 불충분한 것 같다. 저도 이건 동의할 수 없네요. 양효, 음효라는 것은 한나라 초기에 나타난 개념이니까 양효, 음효를 나눈다라는 말은 동의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거북점 복사에 좌우음양이라는 것이 있다. 좌우음양이라는 말은 다른 식으로 해석돼야 되겠죠. 음의 왼쪽 오른쪽, 양의 왼쪽 오른쪽. 그건 아마 음양 개념을 하나의 그 짝 개념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이런 내용 같아요. 제여 구석규 제갑골문중 발현 은인대 백마적 중시 왕도 진일보 탐 은인용 희지 상배기 겁흑색 제은인 신앙 중 여우수적 문제 종이 대 은인 상배 유료 구체일치. 자, 게다가 구석규와 같은 경우 구석규라는 사람의 경우에는 갑골문 가운데 은나라 사람들이 흰색말을 중시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였고, 왕도라는 사람은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 은나라 사람들이 희생으로 사용할 때 그 희생물의 흰색을 숭상하였으며 그것이 흑색에까지 검은색에까지 이어져 있었으니 은나라 사람들의 신앙 속에는 우수와 관계가 있음을 또 연구했다. 이로부터 은나라 사람들은 백색을 숭상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현연 분명한 것은 암은 한무법 종 어린 나리 알도 음양 오행설 이징 형성적 증거 단시 종 어린 나리 신발 음양 오행적 여는 시 헌유 도리적
분명해서 우리들은 은나라 사람들의 이러한 것 가운데에서 음양오행설을 뽑아내어서 그것이 이미 형성되었다라는 증거를 되었다고 증거할 만한 것이 무법, 증거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은나라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 가운데에서 음양오행의 연원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도리적, 도리가 있는 것, 매우 합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인이 음양오행학설, 즉 배경, 지식, 위, 사복, 계통적 천문, 역산, 전복지학, 연인, 일해, 무관문화, 유착, 실무적 연원 일반적으로 인식한다. 음양오행학설의 배경이 되는 지식은 사복계통의 천문, 역산, 전복의 학을 배경으로 하고 은나라는 무관문화와 밀접한 연원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인식한다, 알고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사복계가 되겠네요. 아까도 사 얘기했지만 이 사는 기본적으로 천문, 자연현상 이런 것을 관찰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것을 점을 쳐요. 점을 쳐서 기록하죠. 기록하는데 고대로 올라가 봅시다. 한 2500년 전, 3000년 전에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천문현상을 관측하거나 자연현상을 관측해서 국가의 흥망성쇠를 예측하고 그 관측된 내용을 왕에게 보고하겠죠. 그러면서 토론하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기록하는 게 사예요. 그래서 사는 무이기도 해요. 그래서 무사 이렇게 통칭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여기서 뭐라고 썼냐면 천문이나 역산, 전복의 학을 담당해요. 사복이. 근데 이 사복은 사실 사는 무관문화, 무당들이 관직을 맺는 문화와 유착 관련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관련되어 있냐면 깊게 그 연관되어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 무계열 안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계열 안에서 관리가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나중에는 무계열 안에서 무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사복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중국 고대의 역사는 다 사관이 무당이면서 점쟁이에요. 그래서 무사 또는 사복 이렇게 표현이 늘상 나와요. 그럼 이 사람이 무당이면서 사관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면은 저기 옆에 무하고 사하고가 그냥 하나의 저거 관직인 거예요? 원래는 여기서 무라는 게 따로 독립된 관직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가장 높아요. 그런데 이제 무당이 다 왕이 되었기 때문에 큰 무당이 왕이 되고 작은 무당이 이제 귀족으로서 이 두 번째 재상쯤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총괄하는데 이 사람이 이걸 총괄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결합해버리게 된다고요. 결합해버려요. 그래서 무사, 무당인 사, 무당 사가 전복, 점을 치다 이렇게 용어가 이렇게 두 개가 연칭되어서 역사책에 많이 기록돼요. 그런 그래서 무당이 춘추 말기, 정국 중기 때 되면 무당이 쫓겨나요. 관직에서 쫓겨나는데 사기 골계전이라는 편에서 보면 비가 많이 오게 돼서 화가 넘쳐요. 화가 넘치는데 화가에서 무당들이 용왕신을 다 분노를 가라앉히는 굿을 해요. 굿을 하는데 관리가 거기를 지나가다가 니네가 용왕을 그렇게 소통할 수 있다면 직접 들어가서 용왕한테 말해라. 그래서 무당을 황하에 집어 던지는 이야기가 나오죠. 골계전에. 그러면 이제 그때가
정확한 연도를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춘추말 전국초 이 정도예요. 그러면 춘추말 전국초가 되면 무당의 지위가 굉장히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또 가봅시다. 부사년인이 상지종교, 기조, 선숭배제, 노도발전, 이위유학, 기자연숭배제, 도발전, 이오행, 방사, 각덕일체, 파연이 자유. 그랬네요. 아, 재밌는 얘기네요. 부사년은 상나라 시대의 종교에서 그 선조를 우선 숭배하는 것은 노나라에서만 유독 발전해서 나중에 유학이 되었고 유교가 되었고, 또 자연을 숭배하는 것은 제나라에 가서 제나라만 유독 그것을 발전해서 오행방사가 되었는데, 이처럼 각각 하나를 체현해서 그 파가 불어나는 거죠. 불어나서 유자, 각기 자기가 되었다. 또는 각기 자기 학파가 되었다. 또는 각기 자기 사상이 되었다. 부사년은 굉장히 중요한 중국 고고학자인데, 지금 몇 년도에 이 사람들? 40, 50년대. 중국 40, 50년대에 락빙기 부사년. 두 사람 이름을 기억해도 좋아요. 락빙기라는 사람이 쓴 책은 검신고, 부산에 검문신고. 검문신고인데, 이 검문신고는 청동 속채 쓰여진 글들을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검문신고는 청동 속채 쓰여진 역사적 기록이나 인물, 신화 등등을 분석해서 중국이라는 나라의 고대, 중국이라는 것은 한족이 아니다. 한족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아니다라는 게 저 책의 주된 내용인데, 문제는 저 책이 1970년대 다 검소조치당해서 다 소각돼요. 부사년에 우리나라 고대 선조 삼족고 세부족에 대한 내용인데, 그것은 이족, 묘족, 하족. 그러니까 지금 중국인 하족, 이족인 이족, 묘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들이 중국의 고대 중국을 이렇게 지배하던 삼민족 이런 얘기들을 쓰는데, 이 사람들은 고고학자들이기 때문에 출토문론이나 이런 걸 가지고, 역사적 자료나 출토문론을 가지고 쓴 것이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부사년 책은 아직까지 있지만 락빙기 책은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락빙기 책은 우리나라에는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도서관에 가면 검문신고 전집이 있습니다.
희한한 일이죠. 어떻게 그 여기 있는지. 희한한 일인데 있어요. 중국에서는 다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나와서 사가지고 기국을 하면서 울산대 교수를 했던 모양이지. 정년하면서 또 주고 왔는지도 모르지. 기적하고 왔는지도 모르지. 성균관대 교수들은 대부분 정년하면 책을 다 도서관에 기증하고 자기 읽을 것만 한 10권 가지고 은퇴를 하는데, 제 지도 교수는 학교에 기증하기 전에 자기 지도 학생들을 다 연구실로 불러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 다 가져온 다음에 이제 나머지 기증하죠. 그러니까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희귀한 책들이 많죠. 자,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종교 중에서 자기 선조를 숭배하는 것들은 노나라의, 유독 노나라만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발전시켜서 유교가 되었어요. 어느 나라 종교 중에 자연 숭배는 제 나라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발전시켜서 오행방사가 되었어요. 자, 중요합니다.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중국이 이렇게 있죠. 여기 산동반도, 제나라, 옆나라, 노나라. 붙어 있어요. 기나라에. 근데 상나라가 이제 항아가 이렇게 올라가죠. 관중 지방의 호경, 주나라 얘기하면 주나라, 나금, 여기 이제 주나라가 이렇게 있고, 어느 나라는 여기도 있기도 하고, 여기도 있기도 하고, 황하를 중심으로 계속 돌아다니죠. 어느 나라는 수도가 도읍이, 수도라고 말하면 안 되고, 거기 어느 나라는 읍제 국가였으니까 그 읍이 계속 돌아다녀요. 황하를 중심으로. 왜요? 왜 돌아다닐까요? 구리를 찾아요. 구리. 청동. 구리를 찾아요. 자, 이 연나라가 이제 여기도 있었죠. 어느 나라의 도읍을 점을 찍어 보면 항아 주변으로 점이 막 계속 찍히는데, 이게 상나라죠. 상나라가 조상을 숭배하죠. 조상 숭배하고 자연 숭배인데, 이 조상 숭배가 노나라로 가서 유가 되고, 제나라로 자연 숭배는 제나라로 가서 방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죠. 사실은 제나라에서 음양오행설이 나오잖아요. 제나라에서 음양오행설이 나오는데, 이제 추연이라는 사람도 제나라 출신이잖아요. 이제 제나라에서는 왜 음양오행이 나오는가? 다른 노나라에서는 안 나오고, 연나라에서도 안 나오고, 뭐 진나라에서도 안 나오고. 책 하나 검색해보죠. 그 많은 제나라 방사들은 어디로 갔을까? 책제문이 길죠. 그 많은 제나라 방사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정확한 제목인지 헷갈리는데 약간. 방사랑
예측하는 사람. 처음에는 길중을 예측하는 사람들이었고, 두 번째는 자연의 조화를 부리는 사람, 세 번째는 도사가 되었죠. 도사들, 도교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희한하게도 제 나라에서는 방사가 나오는데 왜 안 나왔을까라고 얘기하면, 제 나라는 바닷가잖아요. 황해, 그러니까 발해를 맞대고 있는 거예요. 발해를 맞대고 있는데 이들은 자연의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의 원리를 가지고 황금을 만들거나 불사를 만드는데 치중하는 집단들로 바뀌어가죠. 그래서 이들은 자연물이 가진 속성들을 알아야만 혼합물을 만들 거 아니에요? 자연물을 음양으로 분류하거나 자연물을 오행으로 분류하는 지식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진시황이 발해만에 오죠. 제 나라 지역에 오죠. 제 나라 지역에 오는데 진시황하고 잔치를 하는데 진시황 앞에서 분신술을 부린다거나 숨었다가 언형술, 자기 몸을 싹 없앴다가 쑥 나타나기도 하고, 이거 몸에 좋은 거야, 한 먹으면 안 먹어, 안 죽어, 이런 약을 제시하기도 하죠. 하늘을 붕붕 날기도 하죠. 그걸 진시황이 콜가닥 넘어가죠. 불사약이 있는 신선의 나라가 있는데 내가 신선약 구해올게. 그냥 어마어마한 돈을 주면서 동남 동료 500명을 주면서 서구리 가잖아요. 서구리 이렇게 출발해서 군산, 선유도 여기서 머물다가 제주도 갔다가 일본 오키나와까지 가서 안 들어오죠. 미치다가 들어옵니까? 황금을 잔뜩 받았,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지. 그래서 이 사람들 사회 안에서는 이 방사들이 그렇게 한 것을 어떻게 말해야 될까 안에서 설명하는 논리 하나가, 제 나라 사람들이 바다를 미연하고 있는데 바다에서 해무, 민무, 뭐 용오름 이런 것들을 쌍 꼬아서 그러한 자연 현상들, 그래서 저 바다 안에 신선이 사는 섬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상상들을 해냈고 그거를 실제로 구현하기도 했고, 그러려고 이제 황금을 만드는 일들도 하죠. 그래서 합금 황금을 만들죠. 합금 황금을 만들어서 한나라 초기에 세금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문경지치, 한나라 때 문제와 경제의 다스림 동안에는 태평성대라서 곡식으로 세금을 받았는데, 이 곡식을 이렇게 10% 걷다 보니까 국가 창고에 다 채우고도 막 안 들어가. 그래서 곡식이 썩어. 아, 안 되겠다. 황금으로 내라. 황금을 전부 다 합금으로 황금을 만들어서 내서 세금을 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황금이 썩더라. 뭐 이런 기록이 나온단 말이야. 그런 짓을 한 사람들이 방사이죠. 근데 이 방사들이 진시황 때부터 또는 그 이전부터 나타나면서 이 음양 오행 개념을 가지고 유괴 경전들을 재해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서경의 홍범편이나 감서편은 방사들의 작업책이라고 얘기하죠. 육아의 책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들이 육아경전을 음양이나 오행을 집어넣어서 해석하면서 기륭을 예측하는 방식의 글쓰기 작업을 상당히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자연숭배다라고 이제 부산연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거는 부산의 어떤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이 주석 안에는 여기 있구나. 그러면 지금 15쪽 가면 되겠네. 15쪽. 이게 몇 분이야? 21번입니다. 21번? 네, 21번. 21번 있네요. 부산연, 동주, 봉여, 원유민, 사의 소집관 제4본, 제3분, 1934년, 수입, 우수입, 민족력, 고대 중국사. 여기 있네. 이런 책을 보면 부산이 그렇게 얘기해놨단 말이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매우 새로운 주장 같아요. 이 문장은 제가 지금까지 중국 철학사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처음 본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주장은 사실은 제 나라에서 음양오행가나 광사들은 다 제 나라 출신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은 나라의 자연숭배 종교를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처음 만나는 것 같아요. 또 봅시다. 저 치시 위려 위선모 영구 오행기원 왕왕종 제약 입수 신추적 은상문화, 이것은 바로 오행연구가 무엇 때문에 종종 재학으로 들어가서 깊이 파고 들어가 은상문화에 급 이르는지 하는 것이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재학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말이 부사절 때문에 이 말이 나오구나. 중국 철학사를 읽을 만큼 노화, 재학, 이런 말을 써요. 특정 용어처럼 고유명사로 써요. 쓰는데 음양오행을 연구하려면 제하고 들어가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상나라까지 가게 된다는 말이 이런 얘기네요. 맞아요. 그래서 제학이라는 말은 고유명사처럼 써요. 고유명사처럼 쓰는데 이게 부사년 때문에 그렇겠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겠네요. 그래서 아까 그 책 찾아봤나요? 안 나온 거지. 그 많은 제나 강사가 없어요. 우리 집에 어디 있을 거예요. 우리 집에 어디 있을 때 제목이 정확하지 않아서 제목 기억이 제가 정확하지 않을 거예요. 최근에 중국에서 나온 책인데 그거를 최근이 아니고 5, 6년 전에 나온 책인데 제약에 관련된 책이에요. 제약. 제가 제목을 틀리게 말할 수도 있죠. 좋은 책이에요. 번역. 제나라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오케이. 맞아. 네. 맞아. 그 책. 내가 책 내용을 가지고 제목과 결합하니까 그렇게 됐구나. 또 잠깐 쉽시다. 그 책 읽어보세요. 음양오행과 방사 문제. 제 나라에서 왜 음양오행 학설이 제 나라 중심으로 시작하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